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도 나스닥 종합은 0.56%,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또 0.8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우 산업이 이상하게 양봉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급격한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아닐 수도 있다고 감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7시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역시나 풀이장은 상당히 또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나스닥 1배 지수 QQQ의 차트 주봉을 보면은 지난 7월 고점이죠. 고점 라인에서 선을 쫙 그어버리면 공교롭게도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이 고점 라인, 지지선이 된 이 고점 라인을 터치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해서 여기까지 이 파란색 라인까지 나스닥 지수가 내린다고 해도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아닌 거죠. 워낙에 크게 급격하게 단시간에 많이 들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어찌 보면 건강한 조정, 더 크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건강한 조정인 거고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인 거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조정. 만약에 여기까지 진짜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다. 그것이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상승 추세는 그 어딜 봐도 깨진 부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종 QQQ로 볼 때 1월 2일은 마이너스 1.6% 하락했고요. 1월 3일은 1% 하락했고요. 1월 4일 어제는 0.5% 하락했고요. 그럼 오늘은 뭐겠습니까? 바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웬만한 사람들은 수익금이 깎여서 열받는 거지 물려서 열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 수익금이 깎이는 게 두려워서 익절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포지수 74. 뭐죠? 나스닥에 내렸는데 공포지수가 74. 공포지수가 74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공포지수는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쥐똥만큼 올랐는데 왜 공포지수가 올라가죠? 주가가 너무 내려서 공포지수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급격하게 반등을 예상하고 추매보다는 일단 관망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타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 잠시 후 10시 반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실업률은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컨센서스를 잡고 있네요. 예보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하게만 나와준다고 하면 이 하락을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걸림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 영상이 조금은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셨는지 저희 또 멤버십으로 오스카님, 언제나 꿀님이 새로 가입해 주셨고요. 이경현님 슈퍼땡스를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오늘 밤은 커피를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잠을 자지 않고 미친 듯이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 트럼프 관련주 차트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말에 있는 대선을 위해서죠.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푸덴크로션 0.78 아직은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상당히 제 위험 구간으로까지 올라왔네요. 일단 여기를 다이렉트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여기서 약간 저항은 맞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완전 하방으로 꺾여서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일단은 이 선은 단 한 번에 돌파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변곡의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시기입니다. WTI 국제유가도 역시나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락 채널 지속적으로 관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내려오고 있는 고점 라인을 이은 빨간색 지지선이자 저항선. 이 빨간색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 라인만 지켜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격한 하락이 나와서 이 라인을 일봉 마감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 테슬라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급격하게 내리고 있진 않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전히 홀딩입니다. 근데 솔직히 라인 깨도 저는 홀딩 할 거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FM대로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 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TQQQ 차트 보겠습니다. 바로 영망치의 캔들이죠. 하락은 하였으나 올랐다가 하락하는 영망치의 캔들.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캔들.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아도 저점 구간에서 매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보고 존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속술도 뭐 크게 할 말은 없고요. 속술은 너무 급격하게 내네요, 진짜. 좀 심하네요, 속술은. 예. 어쨌든 TQ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불즈. 이제 불즈는 신화에서 노예로 강등하겠습니다. 불즈는 어느새 이 11월 고점 라인까지 내려왔네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긴 했네요.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월의 고점 라인, 우리가 기뻐했던 11월의 고점 라인이니까 말입니다.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 속스 S와 SQ가 이평선을 돌파를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이평선을 위로 돌리는 흐름은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굉장히 빠르게 스토캐스틱이 과매수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가면은 숏의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단 5일 만에 과매도에서 과매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하락, 이 조정장이 약간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숏이 이평선을 돌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돌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지만 아직은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키움전사의 순매수 상황을 보면은 역시 오늘도 좋지가 않네요. 속술과 TQ가 1,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까지도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코인 공포지수 72고요. 비트코인은 추세가 또 굉장히 양호해졌습니다. 홀딩이고요. 이더리움 상승 채널, 횡보의 채널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홀딩이고요. 도지코인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는 굉장한 음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 하락 추세인 것은 명확하나 하락 추세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을 벗어나면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거나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 봉이 나왔을 뿐 추세의 반등에 대한 신호는 없고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은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로이 T. 베넷.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존버를 하면서 그 힘든 장을 넘어졌다가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웃긴 건 작년에는 추세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슈퍼 상승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같은 슈퍼 상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도 상승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거란 얘기죠. 우리의 존버가. 우리는 이미 넘어졌다가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장이 더 힘들더라도 우리는 넘어졌다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은 불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무조건 익절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